안녕하세요. 40대 여성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확고한 깨우침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만남에서 가장 필요한 건 배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무시당한 멸시를 받았고요. 그래서 우기와 분노만 남았어요. 이게 제 결혼 생활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일부러 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는데요. 추석이 다가오니 그 기억이 떠오르네요. 자꾸 말하면 마음속의 응아리가 풀어진다고 해서 구독자님들께 말을 해서 속을 풀어볼까 합니다. 저 도와주는 셈치고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3년 전 저에겐 동서가 하나 생기게 됐어요. 그날도 시어머님이 저부터 찾으셨죠. 어머님은 동서가 시댁에 인사하러 오기 전 2시간 먼저 시댁에 오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다녀서 저 혼자 가게 됐어요. 저도 동서 될 사람을 처음 보는 자리라 그런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앞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일 사람이기도 했고요. 예전에 제가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시댁에 가는 길이 유독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도착해서 다각성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얼마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왔어요. 시간 개념은 있구나 싶어서 슬쩍 미소가 나왔죠. 현관에서 소리가 나서 저도 나가봤는데요. 어머님은 반갑게 동사를 맞이해주고 있었고 그래도 하늘색 블라우스와 흰색 스커트를 입고 꽃바구니를 가지고 온 동서 모습은 정말 단아하고 참한 며느리감 같았습니다. 또한 서방님과 옆에 서 있으니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예비동사는 어머님의 격한 환영 때문에 경사는 어쩔 바를 몰라 웃고는 있지만 어색한 미소가 감돌았죠.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잔은 안 막혔어. 얘기는 많이 듣고 사진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 더 이쁘네. 혹시 연예인은 아니지, 아님 미스코리아 출신 그런 건 아니에요? 칭찬 감사합니다. 연예인도 아니고 미스코리아 출신도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뵙고 싶었어요. 너무 예 커서 내가 부담스러울 정도네. 우리 둘째가 유치원 때부터 누굴 좋아해도 반에서 제일 예쁜 애만 좋아했거든. 정말 배워도 되겠어? 그래, 밥은 먹었고. 네 어머님, 저희 좀 전에 만나서 밥 먹고 왔어요. 어머님은 드셨어요. 나도 간단히 먹었어. 그럼 우리 차 마실까? 큰애야, 차 좀 내올래? 다 준비는 했지? 네 어머니, 준비 다 됐어요? 비동서 시원한 거 줄까요? 아님 따뜻한 거? 아니에요. 저도 더울게요. 손이 분께 제가 어떻게 받아 먹어요? 제가 할게요. 형님, 아니야. 너네 집에 온천 니지. 그리고 첫날은 나도 아무것도 안 시켜. 그러니까 앉아 있어? 날이 더우니 시원한 게 좋지? 큰애야, 시원한 걸로 다 내와라. 처음 인사 오는 날부터 제 눈치 보느라 어머님 눈치 보느라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시원한 채와 다가성을 준비하려 일어나 주방으로 갔는데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그 순간이 참 동서에게는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다과 세트를 준비해 놓았기에 차만 만들어서 바로 내갔어요. 저도 옆에 앉아 있었죠. 근데 사람 참 쉽게 변하지 않는다더니 어머님은 동서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더군요. 그날도 동서가 차를 한 모금 마시자마자 하시는 소리가 그네 결혼시켜보니 결혼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 결정할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드는데 요즘은 결혼할 때 반반한다고들 하잖니? 근데 우리 집안은 반반 결혼식에 생각이 절대로 없으니 반반 소리는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아들 둘 키우면서 결혼 때 돈 많이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있었고 큰아들 몫이랑 작은아들 걸었는데 졸먹은 이미 다 준비해 놨으니 너는 결정만 하면 돼 하시며 어머님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모든 게 다 똑같았어요. 저도 핸드폰 사진 보고 기겁했거든요. 동서도 잔뜩 놀란 것 같은 눈치였죠. 근데 동사가 놀라거나 말거나
어머님은 그러시더군요. 작은이 결혼하면 주려고 준비해둔 집이야. 34평짜리 신축 아파트고 몇 개월 전까지 세입자 살다가 최근에 네모되고 리모델링도 다 끝냈어. 어때? 깔끔하지? 내가 특 올수리도 했어? 업자들도 놀라더라고. 신축 아파트인데 이렇게까지 하냐고 말이야. 그 사진은 리모델링한 모습이고 더 손볼 데 있거나 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집에 관련된 거는 내가 해줄 테니까. 그리고 아파트 이름만 검색해보면 주변 환경이나 평면도도 나와 있으니까 고민해보고 여기서 살 건지 아니면 이걸 팔아서 다른 아파트로 갈 건지 그건 너희가 결정하면 된다. 내가 명의도 다 너네 걸로 해줄 거야.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저희에게 주시고요. 정말 감동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예단이나 예물이니 돈 봉투들과 와서 나한테 내밀지 말고 너희 부부 통장에 넣어놓고 살림을 보태라. 이건 진심이야. 나는 큰애 때도 예단 받은 적 없고 그걸로 눈치 주거나 그랬던 적 없다. 가지고 오면 정말 혼낼 테니까. 새겨들어. 그 소리에 동서는 얼굴이 확 펴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저 이야기를 듣자마자 결혼 결심이 확 들었겠죠. 저도 5년 전에 딱 그랬으니까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이해했죠. 어머님 말씀에 거짓은 없었어요. 저도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지불해 주셨고 예단 없이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엔 예단 봉투를 드렸다가 어머님께 엄청나게 혼났었거든요. 그래서 동서한테는 특별히 더 신신당부를 해서 결국 예단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과 동시에 제가 신혼 때 겪은 비슷한 기분에 느끼시는 것 같더군요. 잠시 뒤에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요. 혼자 사신 지 꽤 되셨지만 어머님은 명성이 자자해요. 시어머님은 살짝 유명하신 분이세요. 한 분야의 공부도 많이 하셔서 책도 내고 강연도 하셨어요. 요즘에는 소일거리 삼아 사단법인장으로 활동하시고 있으신데요. 알 사람은 알 정도로 유명하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 좋기로 소문이 나 있었죠. 그리고 원래부터 부자셨대요. 어머님의 친정도 시댁도 모두가 자산가셔서 한평생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단법인장은 정말 취미고요. 진짜 수입은 부동산으로 벌고 계세요. 따로 돈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어머님은 대단하신 분이세요. 결혼할 때 시어머님이 이런 좋은 분이시라고 해서 좋았어요. 자식들 것 탐내고 뺏어가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안심이 됐죠. 결혼 준비할 때도 정말 온화하시고 너무 좋으셨어요. 내가 딸이 없어서 그래 결혼할 때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사줄게. 나도 소소한 살림살이 이런 거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 아들들은 정말 재미없어. 집도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를 척 사주셨고 저한테 받으신 건 없으신데 예물도 제일 비싸고 좋은 것들로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응당 제가 살림살이를 사는 게 맞는데요. 그것조차 상당법은 어머님이 사주셨습니다. 계속 받기만 하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죄송했어요. 그래도 어머님의 뜻이니 제가 정말 결혼을 잘했다 생각했죠. 저희 부모님도 시어머님께 많이 감사히 하셨어요. 시댁에 잘 살아서 결혼 준비할 때 얼만큼 돈이 필요한지 살짝 걱정되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을 하나도 안 하게 해주시니 정말 너무 감사하죠. 잘 사는 시댁에 비해 저희 집은 많이 처집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구 공장을 운영하시는데요. 그냥 평범 그 자체입니다. 저는 남편과 CC였다가 나중에 다시 만난 잘된 케이스고요. 결혼하기 직전까지 제 직업이 뭔지, 제가 얼만큼 버는지, 얼마를 모았는지 어머님은 물어보지 않으셨고 재물로 사람을 따지지 않았고 더 잘해주려고 하셔서 어머님을 좋게 생각하게 됐죠. 저에게 더 해주시려고 하셔서 제가 항상 잘 배우고 잘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죠. 개념 있는 분이라 시월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살아보니 막장 중에 막장이 저한테 벌어지더라고요. 결혼은 처음 맞는 명절에 저는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했어요.
니네 친정도 가야 되잖아. 그럼 하루 일찍 오는 게 어떻겠니?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시댁에만 있으면 좀 그렇잖아. 이번 명절이 4일인데 하루 빨리 오고 넘어가라.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그럼 전날은 남편이 저녁에 끝내니깐 그때 넘어갈게요. 아니, 그냥 너만 먼저 와. 나도 며느리랑 오붓하게 시간도 좀 보내보자. 할 일도 좀 있고. 뭔가 이상한 것도 있더라고요. 남편 없이 하루 일찍 오라는 것도 빨리 끝내자니 뭔가 싶었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어머님이 이상한 행동이나 말을 하신 적이 없으셨기에 별 생각이 안 들었어요. 마침 그때 일도 그만뒀었기에 시간이 되는데요. 예쁘게 차려입고 명절 전날 아침에 저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근데 시댁은 제사도 없는데 이상하게 어머님이 음식 재료를 많이 사다 놓으신 거예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누가 와요? 뭐 만드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전이랑 잡채랑 고기랑 그 외 명절 음식. 내가 바깥 음식은 일체 안 먹어서 모든 음식을 다 만들어 먹거든. 어제 혼자 장 봤더니 너무 힘드네. 이제 너 왔으니 준비하면 되겠다. 그리고 명절 되면 우리 집에 손님이 많이 와. 이제 너 있으니 사람만 있어도 되지. 바깥 사람 쓰면 불안하더라고. 뭘 넣었는지 어떻게 알아? 세아가 할 수 있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 도와줄 거지? 준비된 재료들의 양이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마트를 털어봤는지 한 트럭을 실어도 될 만큼의 양이었어요. 가정집에서 이만큼의 재료들을 처음 봤어요. 어머님이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시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요? 별 수 있나요? 도와드려야죠. 어머님, 뭐부터 할까요? 뭐 놓으면 돼요? 일단 재료들부터 씻고 다듬을까요? 손님이 언제 와요? 아, 손님은 내일부터 올 거야. 그래, 일단 씻고 다듬자. 전이 오래 걸리니까 전부터 시작하자. 근데 이 많은 걸 우리 둘이 해요. 도우미 아줌마나 다른 사람은 안 오고요. 저희가 하기에 역부족일 것 같은데요. 이, 둘인데 금방에 엄살 그만 버리고 옷 줄 테니까 갈아입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저희 엄마도 손이 크셔서 뭘 하신다면 많이 하시는데요. 그 정도는 정말 새발이 피었습니다. 가짓수도 많은데 같은 종류의 전에 몇백 개씩 부쳐야 됐고 50인분의 잡채도 만들어야 되고 육개장도 가마솥에 한솥 끓여야 됐죠. 갈비는 어떻고요? 저는 시댁에 온 순간부터 주방과 마당을 오가며 바쁘게 요리했습니다. 정말 눈코 뜰 수 없이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왔더라고요. 벌써 저녁이 된 거예요? 당신 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많이 힘들지. 우리 집이 명절에는 사람이 많이 와 밥은 먹었어. 그러고 보니 밥을 안 먹었네. 그런데 하도 간 보고 기름 냄새 맡았더니 입맛이 없다. 안 먹을래? 그럼 내가 좀 도울게. 뭐 하면 돼? 전 뒤집는 거라도 할까? 어떻게 하면 돼? 됐어. 얘는 주방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지금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왔는데 뭘 집에서까지 일을 해. 일단 쉬어. 너도 저녁 먹어야지. 전이랑 밥 먹을래? 에이, 그래도 어떻게 와이프만 이렇게 내버려둬요. 내가 뭐라도 거둘게. 뭐라도 시켜줘요. 됐다. 몸에 기름 냄새 배겨? 그럼. 밥 차릴 동안 쓰레기를 버리고 마트에서 간장 좀 사와 차를 차려요. 보니 간장이 모자르네. 네, 알겠어요. 시켜주세요. 10분이면 오니까 그때 저녁을 준비해주세요. 제가 너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고 순진했던 것 같아요. 결혼 후 명절에 처음이었고 어머님이 하라고 하셔서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일을 했거든요. 그때서야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죄를 부리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걸 11시가 되어서 일을 다 끝냈고 갈비를 재웠어요. 그날 밥도 못 먹고 정말 일만 했어요. 이건 맛집보다 식당보다 더해요. 그 많은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들고 화도 나서
남편과 집에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명절이 이제부터 시작인데 너희 자구가 명절에 시댁에서 자고 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희 자고 올 생각을 안 해서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왔어요. 가까우니까 갔다가 내일 올게요. 아니야, 준비할 게 뭐 있어? 내가 편안한 옷 줄게. 그거 입고자 하고 아무 걱정 마라. 하룻밤인데 무슨 유난이니? 아니요, 집도 가까운데 자고 올게요. 오늘 일을 많이 해서 잠은 편안한 곳에서 자고 싶어요. 얘는 우리 집에 뭐 불편하니? 방도 많아. 그래, 너 혼자 방 쓰게 해줄게. 너는 조용한 주방 옆에 있는 이 방에서 자고 아들 너는 저쪽 방에서 자라. 그럼 됐지? 집에 가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너무 심하게 말리셔서 하는 수 없이 그날 그 집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집에 갔어야 됐어요. 왜냐면 다음날 새벽부터 어머님이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일어나. 벌써 해 떴다. 이래야지. 오늘부터 우리 집에 손님이 많이 올 거야. 어서 시작해라 어머니. 지금 몇 시예요? 나 지금 새벽 4시인데요. 지금부터 준비하려고요. 저 어제 12시 넘어서 잤어요. 얘는 지금 잠이 오니 이따 점심때부터 사람들이 들이닥칠 건데 그 전에 다 끝내놔야지. 어서 일어나 어머니. 어서. 저는 뭐에 홀린 듯 셋이다 하지 못한 채 대용량 자체와 육개장, 해물찜, 그 외 나물들과 무침들을 만들어냈어요. 점심 무렵이 되자 어머님은 싹 씻고 화장을 하시곤 멋진 옷으로 입으세요. 거의 다 됐지? 뒷마무리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뭐 빠진 거 있나 체크하고 곧 선녀 들어오실 거니까 상차를 준비해라. 아들에게 상을 표기하고는 그 위에 제가 만든 음식들을 엄청나게 갖다 날랐어요. 말 그대로 상다리가 부러질 지경이었죠. 그때 속으로 오만 가지 욕이 떠오르더라고요. 손님들이 오시면 저는 조용히 집에 가서 다시는 시댁에 오지 않으리라 생각했죠. 근데 제 계획은 좀 어긋났습니다. 손님들이 오면서 저는 더 바빠졌어요. 제가 식당 종업원인지 집며느리인지 모를 정도로 어머님은 계속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처음엔 좋게 저를 설명하셨죠. 어머, 여사님 내외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오는 길은 괜찮으셨고요. 며느라 인사드려라. 이쪽은 내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지사에 도움 많이 주고 있는 여사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법인의 빛과 소금이시라고요. 어머, 제가 빛과 소금이에요. 사단장님이야말로 더 빠질 수 없는 존재죠. 진정한 리더시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든든한데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덕담이 오고 가고 참 훈훈합니다. 오늘은 우리 애가 결혼하고 첫 명절이잖아요. 요즘 애들은 명절에 여행 간다고 해서 저도 우리 집 신경 쓰지 말고 여행이나 가라고 했는데 천병렬에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한사코 왔어요. 시댁에서 지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이렇게 명절 음식까지 뚝딱 만들어냈지 뭐예요. 솜씨도 보통이 아니에요. 어서 드셔보세요. 어쩜 없는 얘기를 저렇게 술술 잘 꾸며내시는지. 어머님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손님들이 식사를 하실 동안 저는 부엌에서 못다한 일을 하고 있다가 반찬이 모자라면 계속 제 이름을 부르며 추가 반찬을 시켰고 한 차례 손님이 가시면 저는 설거지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손님이 오시고요.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뭐 맛집 식당보다 더해요. 시몬인 집에 사람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정말 쉴 새 없이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인사시키고 밥 차리고 저 정말 멘탈 나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뭐 했냐고요? 그 손님들 옆에서 시히덕거리며 놀더라고요. 와이프가 고생하는 거 생각도 안 하나 봅니다. 너무 얄미워서 집에 가면 저걸 가만 안 둘 거라고 다짐했는데요. 명절 내내 친정은커녕 신혼집에도 못 가고 결국 명절 연휴 5일을 꽉 채워서 시댁 부엌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저 정말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자다가 울기도 했어요.
시댁에 있으면 계속 남편은 다른 방에서 자니까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때 정말 이혼하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명제를 포함해 하루 더 일찍 가서 5일을 시댁에서 다 보내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 어머님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요. 너무 고생 많았어. 우리 새 아기 있으니 정말 든든하다. 사람 쓰는 것보다 더 잘하네. 새 아기가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이렇게 호강을 하니 너무 고마워. 복덩이야. 내가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갖고 싶은 것도 바라는 것도 없을 테니네 친정아버지가 가구점에서 쇼파를 대량 구매할까 싶은데 한 10개 정도? 각 제자의 쇼파가 오래돼서 바꾸려고 하거든. 이게 보답으로 어떨까 싶네. 사실 법인에서 봐놓은 게 다른 브랜드로 결제가 올라왔거든. 근데 이번에 우리 새아가가 고생한 것도 생각하니 그걸 사돈 걸로 사고 싶어졌어. 아, 대량 구매요. 늘 감사합니다. 아빠한테 전화해 놓을게요. 내일 전화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 우리 새아기가 복덩이네. 너무 고마워. 고생 많이 했고, 그럼 조심히 들어가이. 찝찝한 기분 아시나요? 원치 않던 고생을 해서 화가 많이 난 상태인데 그걸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그것도 저보다 더 소중한 저희 가족한테요. 그렇게 되니 제가 고생했던 것은 없어지고 심지어 이 고생을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집에 가면 남편한테 오만 가지 욕을 다 하며 너는 왜 안 도왔냐고 한바탕 싸움을 벌이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 회사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대량 구매를 해주신다고 하니 마음이 속물처럼 풀렸어요.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남편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친정집에는 명절에 못 간 이유를 잘 설명해드리고 시어머님이 아빠 가구점 내서 대량 구매한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엄청 좋아하셨고요. 네, 시어머님이 쇼파를 10개나 산 거 맞아요. 세상에 정말 감사하신 분이네. 한동안 주문이 없어서 쉬고 있었거든. 문을 닫을까 고민했었는데 아빠가 사돈 덕분에 바빠지겠는데 그거 구매해 주시면 몇 달은 버틸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래 아빠. 그래도 너무 많이 감사해야지만 응당한 대가성 구매니깐. 대가성 구매, 그게 뭔 소리냐? 그래도 시어머님이 다른 브랜드 가구점에 살 수도 있는데 사돈이라고 우리 집에서 일부러 사주는 거 아니겠냐? 그건 감사한 일이지. 괜히 베베 꼬인 생각하지 말고 알았지. 제가 부모님께는 시댁에서 명절 내내 일만 했다고는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제가 그렇게 일했다고 하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았어요. 아빠는 그런 자세한 내막을 모르시니 사돈한테 감사하겠죠. 그리고 사실 저희 아빠 가구 공장이 그 당시 상황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이젠 저도 결혼을 했으니 사업을 접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요. 이번에 어머님이 쇼파를 대량 구매해 주셔서 몇 개월간은 생각해 볼 시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더 감사한가 봐요. 어머님도 저희 친정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저를 부려먹은 것도 미안해 하시니 제가 그냥 막혔던 화를 누리고 저 혼자 풀었어요.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쁜 거 계속 떠올려봤자 제 손에 걸려 그렇게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명절이 끝나고 돈 봉투를 주더라고요. 무슨 돈인가 하고 열어보니 해외여행을 예약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덥지도 못하고 공감도 못해줘서 미안해. 나도 아직 철이 덜 들었나 봐. 다음 명절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휴가 냈어. 우리 여행 가자. 장인, 장모님하고 함께. 정말 우리 부모님도 함께? 나 솔직히 명절 내내 당신한테 화가 났던 건 사실이야. 근데 어머님도 그렇고 자기도 사과해주니깐 이제야 풀려. 진짜 다음 명절에는 도와주기다 알았지? 남편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자신의 잘못한 것을 인지하고 있으니 저도 풀었어요. 제가 여태 봐온 남편이라면 진짜로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고생이 헛되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친정 부모님과 남편과 함께 즐거운 여행도 갔다 왔습니다. 그 추석 때로는 시어머니가도 별일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진짜로 저희 아빠 반응해서 쇼파를 사서 지사에 보냈고요. 그 다음부턴
제가 알던 어머님처럼 사람 좋으시고 인품 좋으신 분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어머님은 명절 때마다 이러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일, 크리스마스, 신정 등 거기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었고요. 그런 날에는 오는 손님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그래서 메뉴도 달랐죠. 저를 겸용히 불러서 음식 차례는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보답을 해주시고 또 저를 부리셨죠.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부렸다가 보답해줬다 하니까 마음이 화가 났다가도 다시 풀리니 또 어머님 부엌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뭘 놔두고 가서 어머님 집에 연락 없이 그냥 간 적이 있는데요. 비번도 아는 사이라 그냥 누르고 들어갔죠. 현관문에 스르륵 열자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우리 며느리 음식 잘하지. 제법 해. 근데 이게 공짜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상 차리는 거 시키면 그 다음에 내가 큰 거 해줘. 아니, 그럼 사람은 그냥 부려먹으면 안 되는 거야? 걔, 그거 받으면 또 실실거리더라. 없는 집에 들일수록 돈으로 부리기 편한 거야. 그럼 괜히 있는 집 딸내미 며느리로 받았다가 툴툴거리고 뻗대기만 하지. 내 진작부터 다 알고 아들결을 허락했지. 그러니 이번에도 그거 받고 좋아하지. 결국 계속 오는 거 아니겠어? 걔도 빚지는 장사는 아닌 거지? 속이 없는 건지 뭐냐야. 좋지만 안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님께 정이 떨어졌어요. 실컷 예의 없게 끌어놓고 금전적으로 보상했다고 하며 자신의 행동에 값을 치렀다고 말하는데요. 게다가 없는지 왜라니요. 그래서 분위기가 편하다며 어머님의 큰 장점 중 하나가 돈으로 사람 평가하지 않는 건데 어머니가 초절정판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어머님 도와드리는 명목으로 일해드린 부리기 쉬운 며느리가 되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를 비꼬며 말한다면 저는 더 이상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죠. 어머님 통화를 들었다는 걸 모르게 하고 조용히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언젠간 복수할 날이 오겠지 하고 칼을 갈았죠. 근데 생각보다 일이 빨리 일어났어요. 어머님은 며칠 뒤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에 내일 모레 손님들이 올 거야. 한 6명 정도. 간단히 점심에 와인이랑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정도만 준비하면 돼. 그리고 그때 봤던 여사님이 있지? 너한테 호감이 있더라고. 너 일 도와준다고 하더라. 너도 그 자리에 참석할 거니깐 예쁜 옷도 좀 싸와. 근데 기분이 정말 뭐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누가 올 때마다 일하러 가는 파출부입니까? 제가 요리사예요.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며 좀 세게 나갔죠. 어머님, 음식을 사다가 해 드시는 건 어떠세요? 손님도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어떻게 혼자서 그 힘든 걸 준비해요? 이번에는 사람을 쓰시던지 배달을 하세요. 이, 밖에 음식을 얼마나 더럽고 질리진데 내가 해먹는 게 제일 좋아. 너는 시집을 하시면 이 정도는 해야지. 직업도 없으면서 놀고 먹으려고 그랬니? 아니요, 저 일해요.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하고 있고요. 어머님, 주방일 하러 시집 온 거 아니거든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래서 내가 돈 주잖아. 네, 친정도 도왔고 너네 여행도 내가 보내준 거야. 알아, 전액을 친정. 부모님 건강검진을 해서 수술도 했잖아. 너, 그거 큰 돈이야. 네, 그런 건 감사한데요. 근데 꼭 그걸 저를 부려먹고 주셔야겠어요? 가족이 뭐 이래요? 그래서 내가 미리 준 것도 있잖아. 너 그렇게 좋은 동네, 그렇게 좋은 아파트. 내가 그냥 줬을 것 같아. 내가 벌어서 그 아파트에서 살 수는 있겠니? 어머니예요. 이러려고 그 아파트 해주신 거예요? 결혼하면 저 부려 먹으려고요. 이 아파트 주시면 제가 좋다고 얼씨구나 받고 그 일을 아무 말 없이 해야 되나요? 저에게도 인격이 있고 기분이 있고요 생각도 있어요. 어머님, 마음대로 절 조정하려 하지 마세요. 그럼 이번에 미리 줄까? 뭐, 선입금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알았다. 선입금 할 테니 내일 와. 알았지? 그리고는 저한테 50만 원을 보내주셨고 식사 잘 마치면
그때 50만 원 더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500을 줘도 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어머님은 건방지되며 고래 소리를 지른 것을 기억하지만 나는 끊었다. 그때는 여름이었고 그 이후로 어머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셨다. 새해가 되자마자 남편의 동생, 즉 서방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에는 내가 빠지지 않을 상황이었으므로 어머님과 만나게 되었다. 어머님은 동서를 자신의 며느리로서가 아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듯했다. 동서는 어머님이 정말로 연을 들였던 사람이었다. 유명한 한정식집에서 일을 해온 조리사 출신으로 어머님이 왜 그렇게 연을 들었는지 이유가 보였다. 결혼하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엄청 잘해줬다고 하셨다. 결혼식이 임박한 시점에 어머님이 내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이제 전문가가 왔으니까 집안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내 손을 대지 않아도 돼. 둘째야, 여의도의 유명한 한정식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 거기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네. 나도 거기 가봤는데 엄청 맛있더라고.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된 거니까 우리 집 살림도 끝났어. 전문가가 들어오니까요. 너도 편하지, 안 그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렇게 참하고 예쁜 동서 될 사람이 밖에서는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자신의 커리어를 쌓음에 살았을 텐데 그 많은 것에 넣고 시어머니 집 잔치상이나 차리게 된다고 생각하니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종으로 부려먹고 좋은 노릇 해줄 사람이 한 명 더 들어온다는 건데 이걸 좋아해야 되는 건가요? 어머님의 사상에 공감을 전혀 못하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며느리를 부려 먹으려 하는지. 오후 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서방님도 결혼했겠다. 실력 있는 동서도 들어왔겠다. 2주 뒤가 구정이었는데요. 저는 남편한테 선포했죠. 나 이제 어머님 집에 안 갈 거야. 이런 대우받으면서 좋은 노릇 못하겠어. 이번에도 날 얼마나 부르실까? 이젠 안 가. 당신 혼자가 정신이 안 가면 우리 엄마는 어떡해? 이제는 재수 씨도 있으니까 더 수월할 거야. 여태 잘해왔으면서 왜 그래? 왜 그러냐고. 당신 엄마 어떻게 하냐고. 그럼 당신이 가서 도우면 되잖아. 당신도 결혼 전부터 어머님이 그렇게 수고스러운 일을 하는데도 한 번도 돈 적 없다며. 근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을 강요해? 어머님이 딱 하면 당신이 도와. 나는 앞으로 시댁에 가지 않을 거니까? 어머님 전화도 안 받을 거야? 그러니 당신 가서 똑바로. 전에 나는 시댁에서 제외했는데 남편과 그날 엄청 싸웠어요. 짐 챙겨 친정으로 가서 남편의 시댁으로 갔죠. 그날이 명절 전날이었어요. 제가 아는데 거기 오는 순간부터 시어머님은 불이 나게 전화를 계속하셨어요. 저는 결코 받지 않았죠. 핸드폰을 아예 꺼놓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이 되어서야 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만 몇백 통 와 있었고 문자와 카톡도 많이 왔어요. 처음에는 제게 원망을 하듯이 퍼붓더니 나중에는 미안하다며 더러운 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콧방귀를 뀌고 다시 핸드폰을 꺼놓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친정엄마가 차려주신 음식을 먹고 TV를 보다가 누웠더니 정말 편안했어요. 얼마 만에 편안한 명절이었는지 몰라요. 왜 그동안 어머님의 요청이나 지시를 받지 않았는지요? 거절하지 못했는지 진작에 이렇게 할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절에 제가 좋아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푹 쉬니 이제야 사는 것 같더라고요. 몇 개는 엄마한테도 음식하지만 그냥 식당 가서 사 먹자 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고요. 남편 녀석은 명절이 시작되자마자 친정으로 와서 우리 부모님께 인사하고 맛있는 밥도 먹었죠. 그 사람도 제가 시댁에서 고생하며 음식한다는 사실을 친정 부모님께 말하면 안 좋아하실 걸 예상하면서 친정에서는 시댁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둘이 따로 나가서 얘기 좀 하자고 했지만 저는 싫다고 하면 대화를 차단했죠. 남편이 뭐라고 할지 뻔하잖아요. 돌아가서 자기 엄마 좀 도와달라고 할 것 같은데 제가 그 일을 왜 감당해야 되나요? 저는 이곳에 있겠다고 하고
남편은 시댁으로 돌려보냈어요. 남편까지. 친정에 와서 저를 데려가라고 했지만 실패로 끝나자 시댁은 더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남편이 계속 전화가 와서 받아봤는데요. 여보, 정말 큰일 났어. 곧 사람들이 올 텐데 완성된 음식이 없어. 당신이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정말 부탁이야. 내가 싫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이번 명절은 우리 친정에서 보낼 거니까 여기 올 거 아니면 전화하지 마. 절대 시댁에 안 갈 거니까. 남편이 전화해서 알려줬는데 조리사인 병서가 음식을 뚝딱 만들어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속도가 더 좋나 봐요. 음식의 마인드가 남다르다 보니 음식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했고 모든 정석대로 하려고 해서 더 속도가 안 난다고요. 시어머님이 적당히 하라고 해도 더 화를 내며 뭐라고 했는데요. 음식을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하면서요. 그럼에도 계속 잔소리를 퍼붓자 동사는 시어머니를 가르치려고 들고 제때 음식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요. 대용량에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며 지금 비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누나라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참 고소하더라고요. 며느리들을 정으로 뿌려 먹으려고 했다는 것들을 후회하게 돼 싶었죠. 어머님은 정신을 차렸을까요? 저는 설이 다 끝나고 나서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부러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빈집으로 갔어요. 짐을 풀고 있는데 동서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혹시 이번에 설에 안 오신 거 다 이유 있으신 거죠? 저 어떡해요? 저 너무 화가 나서 못 살겠어요. 동서, 고생 많았어. 동서가 어떤 기분인지 알지? 나도 그럴 것 같아. 맞아, 나 이유 있어서 안 간 거야? 내가 왜 시댁 주방 일을 해줘야 돼? 나를 잡부러 부리는 어머님이 싫어서 안 간 거야? 형님, 제가 시댁에 가자마자 어머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조리사라고 해서 결혼시키셨대요. 그 말 듣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형님이 그동안 잔치 음식과 홈파티 음식 다 준비해줬다고 하면서 저는 얼마나 잘할지 기대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엌에 갔더니 산더미로 쌓여있는 재료들 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혼자 저 많은 걸 씻고 다듬고 요리해야 되는데 그때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일부러 당해봐라 하고 느슬렁거리며 이런 거예요. 다시는 저한테 시키지 않게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머님은 저한테 빨리 일 안 한다고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머님이 맞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잘했네. 동서 어머님도 이번 명절 겪고 느끼시는 게 있을 거야. 정말 이런 대접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동안 내가 왜 아무 말 없이 그 많은 일을 감당했는지 후회스러워. 나도 동서처럼 할 걸. 왜 그 많은 것을 뚝딱 해치우고 싶었는지 몰라. 나는 이제 시댁 안 갈 거니까? 아니 절대 시댁 주방 일은 하지 않을 거야. 게다가 집에 못 가게 하고 그 부엌 옆에 있는 그 방에서 저보고 이불 깔고 자래요. 아들은 침대에 있는 방에서 자기 하고요. 제가 어디 도망가나요? 제가 남편 잡아먹을까봐 남편도 못 만나게 하는데 어머님이 아주 고단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결과물이 좋지 않으니 어머님이 저한테 많이 실망했겠죠. 저희 어제 돌아와서 부부싸움 대판하려고 했는데요. 남편이 저보고 고생했다고. 진정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 가자며 예약해 놓은 걸 보여줬고요. 시어머님은 저희 친정엄마 건강검진 예약했대요. 제가 이걸 받고 기뻐해야 되는 건가요? 어쩜 저에게 했던 수법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보상해주면 다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 와중에 며느리가 남편 혼내는 건 싫은지 남편의 친정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자고 하는 것도 너무 얄밉지 않나요? 저는 제가 어리석고 순진해서 그걸 고지곳대로 받아들였는데 역시 똑똑한 동서는 그 의미를 파악했네요. 시어머님은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셨는지 설전하고 집에 손님들을 또 초대했어요. 제가 통화가 안 돼서 결국 동서를 울며 겨자 먹기로 불렀는데요. 그렇게 높이 살던 실력이 시댁에선 바디가 안 되자 초조한 마음에 어머님은
동서한테 모진 말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방님 결혼이 6개월 만에 동서가 이혼했어요. 아니다 싶으니 즉시 갈라서더라고요. 시댁은 발칵 뒤집혔고 단순한 동서의 투정이 아닌 정말 이혼까지 해서 서류상 남남이 되자 추운 격에 휩싸인 시어머니가 급기야 저희 집에 찾아오신 겁니다. 어머, 어떻게 오셨어요? 온다는 연락도 없이요. 지금 집에 와이프랑 저랑 있는데요.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큰애야, 잘 지냈니? 우리 오랜만에 본다. 내가 그동안 많이 서운하게 했지? 미안해, 내가 사과하러 왔어.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 사실 어머니께 서운한 게 많아요. 그래서 안 찾아뵙던 거예요. 내가 이번에 작은 애 겪으면서 크게 깨우쳤어. 며느리들은 소중하게 대해줘야 되는 건데 가족이라 생각해서 너무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이제부터는 음식은 사람 시키려고 한다. 적당히 산 것들로 조합해서 먹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너무 했어. 미안해. 그래서 말인데 이번엔 내 생일 때 놀러와. 진짜로 놀러와. 우리도 맛있는 거 먹고 TV 보면서 쉬자. 응, 그래. 엄마가 정말 당신한테 많이 미안하시대. 나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었어. 당신이 화 풀어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다 커트할게. 화 풀어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이번 어머님 생신 때 남편이랑 함께 갈게요. 우리 그때는 웃으면서 봐요. 그래, 고맙다. 이렇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우리 큰애는 정말 마음이 넓어서 내가 든든하다니깐. 그럼 나이만 갈게. 내 생일날. 포장 결국 보낸 생일날 아무도 오지 않게 생겼으니 저한테 먼저 사과하시라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옆에서 거두면서 이제부터 시댁 분위기는 자기가 바꾼다 했으니 저를 엄청 설득시키더라고요. 남편도 계속 사정사정하니까 그제서야 기분이 좀 풀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셨으니 어머님이 진짜 달라졌겠지 싶었어요. 시어머님 생신에 간만에 원피스도 입고 화사하게 화장도 하고 갔어요. 이제는 대접해 주시려나 했는데요. 엄하구나, 어서 들어와. 어른, 내 차는 안 막혔고 밥은 아직 안 먹었지? 네, 어머님과 함께 먹으려고 아직 안 먹고 왔어요. 근데 서방님은 안 왔어요. 아직 힘드신가? 둘째는 최근에 건강에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못 온단다. 어머, 많이 아픈 건 아니래요. 건강이 안 좋다니 걱정이네.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우리 맛집 가요. 나가서 먹기는 뭐, 예. 일단 밥이 없으니까 즉석밥으로 배 좀 채워라. 꽃손님. 들어올 거야 알지네. 손님들이요. 근데 제가 왜 즉석밥을 먹어요? 같이 식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식사는 무슨 식사? 너는 음식 준비해야지. 반찬도 없어. 그냥 물 말아서 후루루 마셔버리고 얼른 시작하자. 여보, 여기 참치캔 있다. 물 말아 먹기 싫으면 이거라도 먹자. 김치 줄까? 와, 저는 또 속았습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어머님은 저를 또 부려먹을 생각으로 거짓 사과를 하셨고요. 남편 또한 어머님의 의정을 잃고는 저에게 비는 척 연기를 했던 거예요. 어느 중요한 손님이 와 교수님인데 내가 대학에서 강의도 할 수 있을지 모르거든. 내 꿈이었어. 그러니까 잘해 최대한 맛있게 하라고 전 그 즉시 숟가락 던지며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고요. 감정의 주체가 되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니 엄마가 묻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요. 저도 이제 끝이라는 생각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다 듣더니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이혼하라고요. 남편은 전화도 오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맞아요, 형님. 저도 처음에는 어머님만 너무하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남편 놈도 똑같더라고요. 돈 주니까 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그러는데 제가 하도 어이없어서 아파트 명의 확인해 봤는데
저희 아파트는 아직 어머님 명이더라고요. 형님도 확인해 보세요. 시어머니 진짜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님 보낸 봉투 남편 면상에 집어 던지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형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는 못 살겠네요. 아니, 나도 이혼하려고 동서 말이 맞아 남편은 문제였어. 어머니만 욕할 게 아니지. 역시 홍심은 대 콩나고 칼슘은 내 판다는 거지. 어머님이 그러는데 아들들도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것 같네. 나도 오늘 해야 결심이 들었어. 형님, 힘내세요. 결혼도 이혼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분명 어딘가에 날 대우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못 만나면 혼자 살면 되죠. 그런 집구석에서 제 아까운 생활 낭비할 수 없어요? 그래, 맞는 말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어? 동서그라운 관광에 잘 지내고 간간히 전화하자. 저도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을 믿지 못하게 됐고 더 이상의 신뢰나 애정은 없어졌어요. 참고로 저희 아파트도 어머님 명의 그대로였더군요. 그래서 다음 날 정식으로 남편과 협의인이 오늘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면 제일 아쉬운 사람은 어머님이잖아요. 제가 친정에 와 있자 남편과 시어머님이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계속 살아만 주면 친정 공장도 다시 바꿔주고 친정집도 저희 중 옆으로 마련해주겠다며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시어머니께 저희 아빠가 양동이로 찬물을 퍼부으며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막되먹은 시댁이라는 이제 정식으로 안녕하게 됐어요. 이혼을 하게 되니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서요. 얼굴에 주름도 가고 인상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낮아진 자존감을 좀 끌어올려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 쉽게 안 바뀐다는 거 맞죠? 저희 시어머님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착한 척, 잘 배운 척, 개념 있는 척을 연기하고 있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정말 인간성 최악인 사람이에요. 제가 그 어머님 장단에 너무 놀아났고 겨우 잘 빠져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 더 깨달은 게 있는데요. 저도 저한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무리한 부탁은 거절하고 호의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너무 단순하게 살아서 이 고생을 했네요.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좀 더 현명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야 좀 시원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시 좋은 날이 오겠죠? 이제 제법 선선한 바람도 불고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기쁨을 주고 사랑받는 계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